안녕하세요. 돌아온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최근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에 이어서 S&P 500 지수마저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떨어지고 대체 언제부터 다시 오르려나요?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시장이 뭐 계속 떨어진다, 약세다, 하락시장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물론 교과서적 의미로 보면 두 개 정도로 많이 씁니다. 시장이 올라가다 약간 쉴 때 우리가 조정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보면 일정 수준 떨어지면 이건 주식시장이 좀 약세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냥 구분 없이 막 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조정이라는 것은 직전 고점 대비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중은 의미가 없어요.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종가 기준의 고점 대비 10%가 떨어지면 우리가 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하고요. 하고요. 다 종가입니다. 종가 기준 20%가 떨어지면 이거는 약세 시장이에요. 약세다. 약세라고 해서 우리가 베어 마켓 우리 많이 쓰잖아요. 네. 영어로 보면 베어 마켓. 그리고 조정은 코렉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조정, 약세 이런 구분을 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지난주에 나스닥이 한번 먼저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자로 S&P가 또 약간 흘러내리면서 결국은 아시지만 S&P 500도 10% 떨어지면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약세는 3, 4년에서 길게는 5, 6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것이 조정과 약세. 그렇지만 이들이 세상에 늘상 자주 있는 일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10% 고점 대비 10% 떨어져서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그 1년의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을 때 영어로 보면 맥시멈, 최대 하락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평균 몇 % 정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평균적으로 한 15%? 딱 맞으셨어요. 정확히 보면 1980년 이후에 보면 한 43년 정도의 역사를 보면 연평균 정도로 보면 고점 대비 14.3% 정도는 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더 떨어진 적도 있죠. 팬데믹 때는 불과 한 달 만에 30% 이상 떨어졌고요. 2020년에 약세장도 여기 25%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은 그 정도 아닌데요. 10% 떨어졌는데 평균 최근 43, 4년 동안에 14.23% 정도 늘상 떨어졌다. 이런 걸 보면 지금의 조정을 너무 지금 세상이 끝날 것 같이 끝장날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주식을 괜히 해갖고 지금 이 고생한다라는 스스로를 탓하거나 이럴 필요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궁금한 것은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냐. 그리고 떨어지면 어느 정도 더 떨어지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은 14, 15% 떨어졌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더. 최근 15번의 조정 국면을 딱 모아봤더니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사이에 주가는 회복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한 1년 정도 되면 대부분이 한 80% 정도는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갔었던 시기보다 위로 올라갔고요. 평균 10% 정도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 되겠고요. 또 1928년 이후에 S&P 500의 역사를 다 돌아서 보면 역시 3, 4개월 안에 해결됐고요. 그리고 조정 국면 1년 후에는 평균 9%대 상승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이게 처음 있던 일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 한 지 1, 2년 안 된 분들은 내가 이 최근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어렵고 내 인생에 왜 주식 어렵냐 하지만 늘상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분명히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10%가량 떨어지면서 조정장에 들어갔는데요. 이 조정 친구와도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씩 오는 것이고 또 약세장의 경우에는 3, 4년 혹은 4, 5년에 한 번 정도씩 오는 그런 아주 덜 친한 친구와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조정 국면 이후에는 또 다시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항상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줘 왔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의 상황을 또 기회로 생각을 하시던지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금융주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빅마우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내년에 자사주 100만 주 가량을 매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거죠?
얼마나 자기가 이거를 앞으로 더 많이 팔지 언제 팔지 우리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주식의 일부 한 10분의 1 정도를 요번에 팔겠다고 얘기했는데 판다는 것 자체가 당장 팔았다거나 뭐 다음 주에 판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팔겠다라고 그렇죠. 일단은 계획을 발표한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워낙 빅마우스라 표현하였지만 상당히 영향력 있고 분이 시장 자체된 시각 자체가 좀 냉정하게 보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겠고요. 늘 그런 분이 있잖아요. 직업이 CEO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네. 1990년대 말부터 CEO였어요.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이분은 정말 능력자라고 보셔야 되겠고 항상 바른말하고 항상 아이디어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이런 후보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분이 한 번도 공직이나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는데 금년 봄에 특이한 것이 자기가 CEO란 직업에 만족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네. 자기가 공직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언젠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분이고 이분은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민주당이라고 그런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분이 얼마나 더 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해석의 문제일 것 같고 어론리 하는 거가 되겠고 우리가 원문을 찾아보면 JP문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왜 파느냐? 이번에 왜 파느냐에 대해서 이번에 그 financial distributi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을 네. 분산 투자하는 측면. 우리가 뭔지 모릅니다. 뭐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뭐 채권을 늘릴 수도 있고 다 이럴 텐데 여튼 그런 분산 투자 목적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세금 이슈가 있다면서 세금 납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언제 한꺼번에 팔았을 경우에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 걸 네.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여튼 두 가지 이유를 크게 제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개인적인 이슈였네요. 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 있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다른 은행주나 시장에 대해서 이분 정말 나쁘게 보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2000년도 이후에 이분이 3번 정도 주시장을 기본적으로 뭐 스탁 옵션 이런 거 말고 그 시장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2009년도, 2012년, 2016년인데 그림 보시면 그때가 공교롭게도 주가는 저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판다는 얘기가 혹시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파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건 다 해석의 범주고 이번에 얘기한 팩트 자체는 자기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팔았다. 그게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회장 정말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네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을 아끼지 않고 네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서 많이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매도를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분산 투자, 세금 납부 관련된 이슈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고점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나오고는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곧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이죠. 일단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그렇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다만 시장에서의 판단하는 심리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확률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CME의 페드워치 툴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을 때는 11월 이번 주 열린 FOMC에서의 그 확률은 금리가 이번에 동결할 확률은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99.5%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엔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정말 금리 올리면 진짜 이상한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금리 동결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다음번이 12월 13일에 올해 이제 마지막 FOMC가 열리는데 여전히 지금 CM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5명 중 1명, 한 20% 언저리는 금리가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80%는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이제 동결될 걸 얘기하는 것은 최근 열흘 동안에 금리가요. 미국의 실세 금리 10년물이 5.0% 두 번을 잠깐 넘었다 내려온 적이 있고요. 그쵸. 지금 주말 기준으로 4.8% 초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저는 늘 사람들의 심리가 기대가 생각보다 더 많이 실제보다 더 많이 좀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 초부터 제롬 파월 의장의 일관된 얘기는 좀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겠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역시 내려가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네. 고용시장 여전히 강하다 얘기를 계속하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한 7, 8월부터 자주 쓰는 말이 더 길게, 더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얘기하고 조금 더 이런저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점도표가 우리 9월에 확인됐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점도표상에서 보면 연준이 연들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찍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달 동안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네. 조금씩 뭐 안정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실제 금리는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실제로 지난주까지 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금리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많은 분들이 80%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냉정하게 보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사람들이 조금 보수로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진짜 금리 인상 없는 거로 끝나면 행복하지만 많은 사람 지금 80% 확률로 금리가 이제 안 올라갈 거라고 얘기 있는 와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생이 그렇지만 약간은 조금 더 보수로 보다가 좀 좋은 소식 나면 진짜 좋은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게 맞겠고요.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제롬 파월의 일관된 시각에서 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리가 너무 빨리 또 떨어질 거란 뭐 금리가 안 올 거란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오랜 기간 더 높은 금리 워낙 얘기대로 그렇죠.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조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것은 장기 채권 ETF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 거기다 한 줄 더 떠서 3배짜리 막 가는 건데요. 여러분 그건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네. 길게 더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는 그런 채권 상품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역설적으로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서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순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배짜리 20년 이상물을 모아놓은 채권 ETF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TMF가 사람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더 길게, 더 오랫동안에 완전히 반대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돈을 버는 거는 짧은 시간에 더 짧게 훅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더 길게, 더 오랫동안 또 높은 거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FOMC 회의 때는 금리 동결이 거의 100%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동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한 차례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상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기는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ETF의 경우 레버리지 채권 ETF의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된다. 너무 투자를 많이 하시기에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슈 볼게요. 네 번째 이슈로는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브랜드, 기업 가져오셨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신발 브랜드죠. 어그, 그리고 MZ세대들 사이에서 요즘 최고 인기라고 합니다. 호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요즘 이 브랜드들이 너무너무 잘 나가서 이 데커스 아웃도어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이 미국이 워낙 호황을 계속하고 있지만 네. 소비의 위축에 대한 우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 그리고 나이대 아주 많지 않으신 분은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면서 뭔가 소비를 줄이는 그런 분위기가 강한데요.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겠죠. 가장 네. 큰 거가 어구고요. 또 하나가 호카입니다. 그 브랜드들 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주당 이익은 정말 슈퍼 깜짝 실적이 났습니다. 4달러 중반이 예상됐었는데 6.8달러로 나와서 완벽하게 슈퍼 깜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매출도 9억 6천만 달러가 예상됐는데 10억 9천만 달러로 엄청나게 시장에서 전망 대비 많이 늘어난 것이 이거 되겠습니다. 특히 어그만 보면 어그는 전년 동기 대비 28%나 매출이 늘어나서 6억 1천만 달러를 했고요. 호카 네. 같은 경우에는 27%가 늘어서 4,200만 달러를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이던스까지 올려놨어요. 기존에 39억 8천만 달러에서 40억 3천만 달러까지를 더 늘려놨고요. 주당 이익 같은 경우에도 21.75, 22.25에서 22.90에서 23.25까지 가이던스도 올려놨는 것이 바로 이 힘이 되겠는데요. 어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문 매체에 따르면은 지금 이렇게 어그가 잘 팔려 나가는 데는 작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잘 팔릴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작년부터 준비하고 올해 인벤토리 재고 상황을 각 지역에 골고루 히트할 만한 거 많이 갖고 나서 작년에는
주문이 있어도 못 팔았는데 올해는 재고 상황을 꾸준히 잘 관리했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딴 때보다 이번에 9월 초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올겨울에 이거 누구나 신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프로모션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해시태그를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한 해시태그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도 있겠고요. 이분이 바로 이걸 또 이번에 나왔고, 이번 시즌에 가장 또 모델 같이 돼갖고 이걸 이제 신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정말 예전에 전통적인 그 어그잖아요. 그래서 네. 어그가 이걸 보면 클래식 디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카디비 클래식 디퍼 하면 수많은 이미지, 수많은 영상, 수많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엄청 쏟아지거든요. 네. 이분이 엄청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도 이번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게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중동까지 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핫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어그 그리고 호카를 갖고 있는 바로 그런 브랜드 데커스 아웃도어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 시장이 어려웠지만 한 번에 그냥 20% 이상 주가가 급등하면서 바로 사상체 호가까지 가는 것들. 역시 최근에 가장 핫한 트렌디한 그런 스포츠 슈즈 중에 하나가 바로 호카라는 것들. 거기다가 어그가 완전히 살아났다. 그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인 브랜드이자 그런 것들이 인기 얻으니까 주식은 당연히 사상체 호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커스 아웃도어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어그랑 호카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재고 상황도 많이 개선을 시켰고요. 또 엄청난 프로모션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두 브랜드입니다. 앞으로의 잠재력도 꽤나 있어 보이는 그런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4가지 이슈들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빠르고 재미있는 정보들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